엄마, 환갑 여행 가실래요? 박순자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아들 민수를 키워 대학까지 졸업시켰죠. 결혼식 비용도 신혼집 전세금도 모두 그녀의 돈으로 마련되었어요. 환갑을 앞두고 아들 부부가 갑작스레 제안한 태국 여행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5성급 호텔, 비즈니스 클래스, 며느리의 갑작스런 친절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온 순자를 기다린 것은 청천벽력 같은 배신이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 집이 팔려 있었고 아들 부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는 저희와 같이 지내요. 환갑 여행은 축복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덫이었던 겁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전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요양원 입소 비용이 얼마나 돼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순자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비밀 통장, 새로운 집, 그리고 변호사까지. 민수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상속권도, 어머니의 사랑도. 과연 순자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그리고 그녀에게는 어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평생의 헌신이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한 어머니가 내린 냉혹한 결단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순자는 37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12살이던 아들 민수만이 그녀에게 남은 전부였어요. 시댁에서는 아이를 맡겨두고 재혼을 하라고 권했지만 순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 아들은 내가 키운다. 그 한마디로 순자의 인생이 결정되었죠. 새벽 5시면 일어나 김밥을 싸서 공장 앞에서 파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식당 설거지, 오후에는 마트 계산원, 저녁에는 청소일까지 하루에 3곳을 돌며 일했어요.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민수가 다른 아이들처럼 부족함 없이 자라길 바랐거든요. 민수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순자는 내집까지 시작했습니다. 옷 단추 달기, 포장지 접기 같은 일을 밤늦게까지 했어요. 손목이 저려도 눈이 침침해도 계속했습니다. 사교육비며 학용품비며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해야 했거든요. 고등학교 시절엔 더욱 힘들었어요. 대학 진학을 위해 필요한 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순자는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약했어요. 그래도 부족해서 고리대 금업체에까지 손을 벌렸죠. 친구들이 걱정했습니다. 순자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하지만 순자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못 배운 한을 민수만큼은 풀어야지.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했을 때 순자는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기쁨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결혼 발표를 들었을 때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 영미는 대학원까지 나온 똑똑한 여자였지만 어딘지 차가운 구석이 있었어요. 첫 만남에서 정중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죠. 어머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말에서 동정 어린 시선이 느껴져 순자는 괜히 움츠러들었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신혼집 전세자금도 대부분 순자가 됐어요. 평생 모은 돈의 절반 이상이 한순간에 날아갔지만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순자는 아들 부부가 언젠가는 자신의 헌신을 이해하고 감사해야 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을 주지만 영미는 형식적인 인사만 했어요. 민수도 바쁘다는 핑계로 안부 전화가 뜸해졌죠.
환갑이 다가오자 순자는 문득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59이에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자주 결렸습니다. 그런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엄마, 환갑 여행 가실래요? 평소보다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영미도 함께 와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효도할 차례예요.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역시 내 자식이구나.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위한 시간이 온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환갑 여행은 순자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민수 부부가 선택한 곳은 제주도가 아니라 태국 푸켓이었어요. 엄마, 평생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보셨잖아요. 이참에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요. 민수의 말에 순자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편에 5성급 리조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오션뷰 객실까지. 순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데서 자도 되나, 너무 비싸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민수와 영미는 다독였습니다. 엄마, 오늘만큼은 걱정 말고 편히 지내세요. 첫날 저녁 리조트 레스토랑에서의 만찬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랍스터의 스테이크, 각종 해산물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자는 평생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맛있어요? 영미가 다정하게 물었을 때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너무 맛있다. 고맙다. 둘째 날에는 스파를 받았어요. 전신 마사지를 받으며 순자는 평생의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수가 스파룸 밖에서 기다리며 물었어요. 엄마, 시원해요? 응, 너무 좋다.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네. 영미는 계속해서 순자의 곁을 지켰습니다. 식사 메뉴를 고를 때도 쇼핑을 할 때도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어머님 입맛에 맞을까요? 이거 어떠세요? 순자는 며느리가 이렇게 다정한 사람인 줄 몰랐다며 감동했습니다. 영미야,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이제 보니 정말 착한 애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한 일인걸요. 셋째 날 유람선에서 바라본 석양은 환상적이었어요. 푸른 바다 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순자는 평생 이런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민수가 갑자기 샴페인을 주문했어요. 엄마 환갑 축하드려요. 민수와 영미가 동시에 잔을 들었을 때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희 때문에 평생을 희생하시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는 저희가 엄마를 모셔야 할 때예요. 어머님,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영미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생을 위해 산 보람이 있었죠. 하지만 여행 중에도 순자의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의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과도한 친절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거든요. 평소 같으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아들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말을 걸고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특히 둘이 몰래 나누는 대화가 신경 쓰였습니다. 순자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민수와 영미가 작은 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하다가 자신이 나타나면 갑자기 말을 멈추는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뭘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해?
순자가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일 일정 이야기했어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날 밤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아들을 키운 엄마의 직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태국에서의 나흘간은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호화로운 시간을 보냈고 아들과 며느리의 극진한 대접에 감동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다. 너희들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어. 순자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엄마, 집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하철 타고 가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차 안에서 순자는 여행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랍스터가 얼마나 맛있던지. 그리고 그 마사지도 정말 시원했어. 하지만 집에 가까워질수록 민수와 영미의 표정이 조금씩 경직되어 갔어요. 순자는 여전히 들뜬 기분이었지만 두 사람은 이상하게 말이 없었습니다. 왜 그래? 피곤해? 네. 조금 피곤해요. 영미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순자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골목이 어수선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집 앞에 큰 트럭이 한 대 서 있었어요. 저 트럭은 왜 저기 서 있지? 순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순자는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자신의 집 대문이 활짝 열려 있고 낯선 사람들이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순자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어요. 여기 누구세요? 순자가 짐을 나르던 중년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새로운 집주인이신가요? 저희 이사업체 직원입니다. 이 집 정리하고 있어요. 순자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이 제 집인데요. 그때 민수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엄마, 민수야,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집에 왜 이 사람들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 집 저희가 처리했어요. 처리했다고? 무슨 말이야? 팔았어요. 영미가 대신 대답했어요. 어머님, 이제는 저희와 같이 지내요. 순자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내 집을 팔았다고? 엄마, 어차피 엄마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실 것도 아니고 저희와 함께 지내시는 게 좋잖아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당연하다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내가 언제 같이 살겠다고 했어? 내가 언제 집을 팔라고 했어?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얘기는 집에서 해요. 영미가 순자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집이 어디야? 내 집을 니들이 팔아버렸는데. 순자는 영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제서야 순자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환갑여행, 그 따뜻한 대접, 며느리의 갑작스런 친절함.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연출이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에 집을 처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너희들이 계획한 거구나.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효도하려고 하는 건데. 민수가 변명했어요. 효도? 순자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내 집을 팔아버리는 게 효도야? 어머님,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상속받을 집이잖아요. 미리 정리해서 좋은 데로 이사 가시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영미의 말에 순자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상속받을 집?
미리 정리? 그들은 자신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순자는 그 순간 아들을 더 이상 자신의 아들로 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년 넘게 키워온 아이가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좋아. 알겠어. 내가 어디 갈 데가 있겠어. 니들 집에서 얹혀 살게. 순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와 영미는 순자가 순순히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순자의 마음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부서졌다는 것을. 민수의 집은 순자가 전세금을 보탠 30평 아파트였습니다. 그들이 순자를 위해 마련했다는 방은 작은 다용도실을 급히 치운 곳이었어요. 창문도 제대로 없는 답답한 공간에 간신히 침대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엄마, 좁아서 죄송해요.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더 넓은 방 드릴게요. 영미가 형식적으로 말했지만 그 말에는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첫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좁고 답답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끝없이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처음에는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자의 생각은 달라졌어요. 며칠이 지나자 민수 부부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환갑여행에서 보여줬던 다정함은 온데간데였고 순자를 마치 불편한 동거인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 일찍 일어나니까 아침에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영미가 첫 주말 아침에 말했습니다. 순자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내가 언제 화장실을 가? 저희가 출근하고 나서요. 순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사람이 생리현상을 언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단 말인가요? 아침 식사도 문제였습니다. 순자는 평생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챙겨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민수 부부는 아침을 거르거나 간단히 시리얼로 때우는 편이었어요. 어머님, 혹시 아침마다 밥 지으시려고 하세요? 영미가 물었습니다. 응, 아침은 먹어야지. 저희는 아침 안 먹어요. 가스레인지 쓰시면 가스비 많이 나와서. 순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가스비가 아까워서 아침밥도 못 먹게 하다니. 저녁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 부부는 대부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순자의 몫은 따로 주문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드실 거 있죠? 민수가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먹어? 냉장고에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냉장고에는 김치와 계란 몇 개가 전부였어요. 순자는 계란 후라이를 해서 김치와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순자는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민수 부부는 집에서도 자신들끼리만 대화하고 순자는 마치 가구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밤 순자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나왔다가 민수 부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영미의 불만 섞인 목소리였어요. 조금만 참아. 어차피 오래 안 갈 거야. 무슨 말이야? 엄마 나이도 있고 건강도 안 좋아 보이잖아. 몇 년만 참으면 되겠지. 그래도 너무 답답해. 우리 집인데 눈치 보고 살아야 하다니. 우리 집이긴 뭐가 우리 집이야. 엄마 집이지. 민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러게. 진짜 짜증나. 그리고 생활비도 우리가 다 내고 있잖아. 그거야 어쩔 수 없지. 엄마 돈 다 털어서 우리 전세금에 보탰으니까. 순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그들의 전세금을 보태준 것을 털었다고 표현하다니. 그나저나 엄마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영미가 물었습니다. 별로 없을 거야. 우리 집 전세금이랑 결혼 비용에 다 들어갔을 텐데.
그럴 리가. 엄마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부터 순자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굴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었어요. 먼저 순자는 침묵으로 버텼습니다. 민수 부부의 모든 모욕적인 행동과 말들을 속으로 삼키며 참았어요. 겉으로는 순종적인 늙은 어머니처럼 행동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요즘 말씀이 없으시네요. 어느 날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순자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체념한 노인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민수 부부가 출근한 사이사이 밖으로 나가서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사실 어느 정도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언젠가는 자신을 부담스러워할 날이 올 것이라는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왔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금이었습니다. 순자는 민수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집을 팔기 전부터 몰래 적금을 들고 있었고 가끔씩 받는 용돈이나 부업으로 번 돈을 꾸준히 저축해 왔습니다. 그 통장에는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혼자 생활하기에는 당분간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민수 부부가 출근한 어느 날 순자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언제든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어요. 어머님, 목돈을 찾으실 계획이세요? 은행 직원이 물었을 때 순자는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고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서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다음으로 순자는 거주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민수 집에서 계속 살 수는 없었습니다. 부동산을 몇 군데 다니며 혼자 살기에 적당한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를 알아보았어요. 혼자 사실 거예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네,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예요. 보증금은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로요. 부동산 중개인은 몇 개의 옵션을 보여주었어요. 그 중에서 순자가 마음에 든 곳은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보증금 1,2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었어요. 여기 괜찮네요. 언제쯤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당장도 가능해요. 계약하실 거예요?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순자는 그 집의 정보를 메모해 두었습니다. 필요할 때 바로 계약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문제였습니다. 순자는 변호사를 만나기로 결정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고 민수 부부가 출근한 사이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일단 집 매매 계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임장을 보여주시겠어요? 순자는 민수가 받아간 위임장 사본을 가지고 있었어요. 변호사는 꼼꼼히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위임장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네요. 하지만 이런 중요한 결정을 본인의 동의 없이 진행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취소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등기 이전까지 완료된 상태라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상속 관련 법률을 설명해 주었어요. 순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권리,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상속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말요? 네. 상속결여라고 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어요. 순자는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아들 부부가 어머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재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등. 그리고 정식으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들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순자는 모든 것을 메모했습니다. 상담비 30만 원을 냈지만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순자는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민수 부부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그들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말들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또한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는 것,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것들을 일기에 상세히 기록했어요. 날짜와 시간, 구체적인 상황까지 모두 적어 놓았습니다. 한편 순자는 자신의 친구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은숙이가 가장 든든한 지지자였습니다. 순자야, 내가 봐도 그건 너무 심해. 아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아니야. 내가 평생을 바쳐서 키운 아들인데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은숙이는 순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어요. 순자야, 너 혼자 살 집이 필요하면 내가 보증인 서줄 수도 있어. 정말 고마워. 우리가 뭐 하는 사이야.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순자는 친구의 도움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몇 주가 지나자 순자의 준비는 거의 완료되었어요. 거주할 곳도 알아봤고 생활비도 마련했고 법적인 절차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자는 민수와 영미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순자가 민수 부부의 새로운 음모를 알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영미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네, 요양원 입소 비용이 얼마나 돼요? 한 달에 150만 원이면 좀 비싸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곳도 알아봐 주세요. 순자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요양원? 설마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것인가요? 여보도 동의하시죠? 어머님이 여기 계시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들이 불편하다고 요양원에 보내려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돌아오자마자 영미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오늘 요양원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곳이 있더라고요. 얼마야?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요. 엄마 연금이랑 저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동의할까? 처음에는 반대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이실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도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잖아요. 여보, 저희도 신혼이고 아직 젊은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아이 가질 계획도 있고. 순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음 날 민수 부부가 출근하자마자 순자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언제 시간 되세요? 오늘 오후 3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꼭 가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순자는 새로운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요양원에 보내려는 것은 감금과 다름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로 충분합니다. 상속결여 신청을 바로 진행하시겠어요? 네, 해주세요.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유언장에는 어떻게 쓰시겠어요? 내 모든 재산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에게 남긴다고 써주세요. 그리고 민수와 영미는 완전히 제외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절반은 나를 도와준 친구 은숙이에게, 절반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겠어요. 좋은 결정이신 것 같습니다. 서류 작업을 마치고 나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아드님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상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요. 알겠어요. 하지만 순자는 직접 말하기 전에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먼저 자신만의 집을 구하는 일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며칠 전에 알아둔 집을 다시 보러 갔어요. 역시 마음에 들었습니다. 바로 계약을 진행했어요. 언제부터 들어오실 거예요? 집주인이 물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열쇠는 내일 드릴게요. 집 계약을 마치고 나서 순자는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이제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소식이 민수에게 들어간 것은 일주일 후였어요. 순자가 새 집으로 이사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퇴근하자마자 순자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어디 나갔다가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순자의 짐들이 모두 없어져 있었어요. 급히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를 한 끝에 순자가 받았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왜 갑자기 나가신 거예요? 내 집으로 왔다. 집이 어디예요? 집은 팔렸잖아요. 새로 구한 집 있어. 민수는 당황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너희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어. 순간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 엄마를 위해서. 내가 언제 요양원 가겠다고 했어? 엄마,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주소 알려주세요. 만날 것도 없어. 이제 우리는 남이야. 엄마. 민수가 소리쳤지만 순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결국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민수 씨죠? 박순자님의 대리인 변호사입니다. 만나서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상속결여 신청, 유언장 변경, 모든 재산의 상속 제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엄마를 잘못 대했다는 거예요? 증거가 모두 여기 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고, 일기도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민수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틀어주었어요. 어차피 오래 안 갈 거야 라는 말, 엄마 돈 다 털어서 라는 말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음성 감식도 가능합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어요. 제발 엄마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한다고 전해주세요. 변호사는 순자에게 연락했지만 순자는 단호했어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하지만 마지막 기회를 주시겠답니다. 내일 오후 2시 이 사무실에서 만나겠다고 하시네요. 다음 날 민수는 영미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순자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순자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영미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철없었어요.
어머님께 상처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순자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30년 넘게 아들을 키우며 쌓인 사랑이 한순간의 배신감으로 변해버린 상처는 쉽게 아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해봐. 순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내 허락도 없이 집을 팔아버리고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고 그게 자식이 할 일이야?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너는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내 돈 다 털었다고 했고.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한 말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그때는 제가 화가 나서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심이 아니라고? 그럼 뭐가 진심이야? 지금 이 순간이 진심이야? 아니면 그때가 진심이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순자는 계속했습니다. 너는 내가 너를 위해 평생을 바친 것에 대해 감사해 한 적이 있어? 한 번이라도? 감사했어요. 정말로. 입으로만? 행동으로는 전혀 보여주지 않으면서 변호사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이런 대화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순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이제 너희들과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아.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영미가 애원했습니다. 정말 잘할 거라고? 그러면 내 집을 다시 사줘. 원래대로 돌려놔. 민수와 영미는 당황했어요. 그건 이미 팔린 집인데 다시 사기는 어려워요. 새 주인이 들어갔고, 그럼 비슷한 집이라도 사줘. 엄마, 저희한테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전세금도 엄마 돈으로 마련한 건데. 순자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럼 뭘로 나를 달래겠다는 거야? 말로만? 미안하다는 말로만? 엄마, 시간을 주세요. 저희가 돈을 모아서 집을 구해드릴게요. 민수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몇 년. 아니, 최대한 빨리. 몇 년?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이미 환갑이야. 내게 몇 년이 남았겠어? 그 몇 년을 너희들 눈치 보면서 살라고?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들에게는 당장 집을 사줄 돈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일어났어요. 이제 됐어.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어. 엄마, 제발. 민수가 매달렸습니다. 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뉘우친다고? 그럼 왜 진작 뉘우치지 않았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할 때는 왜 뉘우치지 않았어?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순자는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절차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순자는 문으로 향했어요. 민수가 뒤따라 나서려 했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따라오지 마. 이제 우리는 남이야. 엄마. 민수의 절규가 복도에 울렸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해방감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드디어 30년간의 족쇄에서 벗어난 기분이었습니다. 법원의 상속결여 심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순자가 수집한 증거들, 녹음 파일, 일기, 증인 진술 등이 모두 채택되었어요. 민수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반박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모독과 학대가 인정된다며 민수의 상속권 박탈을 선고했어요. 민수는 법정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잃은 것이었어요. 판결이 나온 후 민수는 마지막으로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영미는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순자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굽히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수가 간청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너는 그걸 버렸고. 엄마, 저는 정말로. 민수야. 순자가 아들의 말을 끊었어요. 너는 아직도 모르는 것 같구나. 뭐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너는 내가 돈 때문에 화난 줄 아나?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은 문제가 아니야. 존중의 문제야. 순자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어요. 너는 나를 한 번도 인격체로 존중한 적이 없어. 그냥 내 편의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 허락도 없이 집을 팔고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요양원에 보내려던 게 존중이야?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너는 내가 내 엄마가 아니라 그냥 귀찮은 늙은이라고 생각했잖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그때는 제가 화가 나서, 스트레스 받아서,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짜 마음이야, 민수야. 화가 났을 때 나오는 말이 진심이야.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말로. 미안해서 눈물 흘리지 마. 이제 와서 그런 건 의미 없어. 순자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민수가 봉투를 열어보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정말로 우리는 남이야.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도 너를 찾아가지 않을 테니까.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아들. 순자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아들이 엄마한테 그렇게 하나?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민수는 무릎을 꿇고 매달렸지만 순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그리고 나가. 엄마. 나가. 순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손에 쥔 채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민수는 돌아봤어요. 엄마, 정말로 마지막인가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민수는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문을 닫은 후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무리 배신당했다고 해도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순자는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오전에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취미 활동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어요. 1년 후 순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민철 할아버지였어요. 부인을 잃고 혼자 사는 70대 남성이었는데 순자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순자 씨, 같이 영화라도 보러 갈까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어요. 김민철 할아버지는 순자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고 순자의 의견을 물어보고 존중해 주었어요. 이런 게 진짜 관계구나.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김민철 할아버지가 제안했어요. 순자 씨, 우리 같이 살까요? 서로 외롭기도 하고. 순자는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였거든요. 좋아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났어요. 순자는 김할아버지와 함께 소소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어요. 어느 날 길에서 순자는 민수와 마주쳤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어요. 민수는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예전 같지 않았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민수는 순자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을 걸고 싶어하는 기색이었지만 순자는 그냥 지나쳤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순자와 민수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환갑여행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진짜 끝이 났습니다. 순자의 새로운 삶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존엄했어요. 아무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박순자라는 한 인간으로서 대접받으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환갑여행은 정말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다만 민수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요. 그것은 순자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신호탄이었고 민수에게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준 마지막 교훈이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무한하다고 하지만 그 사랑에도 존중이라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조건을 무시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민수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이 이렇게 늦게 시작될 수도 있구나. 환갑이 넘어서야 진정한 자신의 삶을 찾은 것이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적어도 남은 인생만큼은 자신답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순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